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독일어 왕초보 탈출에서 암기 팁이라는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독일어에서 꼭 외워야 하는 것 탑 3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실게요. 바로 명사의 성입니다. 독일어 명사의 성이 있다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대부분 이런 거는 이런 성이더라 라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분리전철과 비분리전철 들어보셨을까요?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전철 8개를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8개를 외우는 방법 저와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격집의 전치사라고 해서 독일어의 전치사는 몇 격이 나와야 돼 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격집의 전치사가 3격도 있고 4격도 있고 3, 4격도 있고 2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가 2격이었지 뭐가 3격이었지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그 외우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왕초보 탈출 강의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제 샘플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시원스쿨 독일어 왕초보 탈출 1탄, 2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단 명사의 성부터 볼 건데요. 명사의 성을 구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성과 문법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연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니면 할머니, 딸 이런 명사들은 당연히 여성 명사이겠죠. 아빠, 삼촌, 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성일 테고요. 그런데 자연성을 따르는 명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법성이라고 해서요. 법입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얘는 남성으로 정해놨어, 중성으로 정해놨어, 여성으로 정해놨어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지. 아, 법이 왜 이래? 왜 남성이야? 왜 여성이야?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명사가 거의 남성이더라 라는 것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남자 사람 명사, 즉 자연성을 따르는 것이겠죠. 아빠, 할아버지, 삼촌, 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성 명사이겠고 그런 게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자면요. 다음으로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요.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명사들,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남성이고요. 월, 1월부터 12월 다 남성이고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날씨에 관련된 명사 중에 남성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남성이고요. 술을 나타내는 남성 명사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가다 이제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거는 중성 명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100%는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많다. 거의 그렇더라라는 거에 좀 주안점을 더 보시면 좋겠고요.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거 기본적으로 남성입니다. 일단 남성 신분과 남성 직업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약간 독일어가 남성 중심의 언어라는 얘기를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시 단어들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아빠라는 명사, Vater, 당연히 남성이겠죠. 아들이란 단어, Sohn, 당연히 남성이겠고요. 남자, 남편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남성 명사이고요. morgen, 아침이라는 시간 명사, Tag, 오늘 또는 날, 낮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남성 명사가 되겠고요. 야누아, 1월, 월 이름은 남성이었고요. winter, 겨울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명사 남성이고요. Regen, 비입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인데요. 날씨를 나타내는 남성 명사가 많다고 했고요. Osten 하면 동쪽이란 뜻인데 방위가 다 남성이었습니다. Wein, 와인이란 뜻인데요. 남성 명사겠고요. Lehrer 하면 선생님, 교사이고요. Professor는 교수인데요. 이렇게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남성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명사는 거의 여성이더라. 이번엔 여성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장 사람 명사가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분과 직업은 대부분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신분에다가요, 직업에다가요, in을 붙여주게 되면 여성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남성, 신분과 직업은 기본은 남성이고 in을 붙이면 여성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을 때 여성이더라. 근데 너무 많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읽어볼게요. height, kite, ion, Schaft, tät, ich, Uhr, ends. 이런 것들로 끝나는 명사일 때 여성 명사이더라. 근데 100%는 아닌 게 바로 에인데요. 에로 끝났을 때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100%는 아니고요. 뭐 height, kite, 이런 거는 100%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예문, 그러니까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예시 단어인데요. Mutter, 엄마니까 여성 명사이겠고요. Tochter, 딸이니까 여성이겠고요.
Frau, 아내라는 뜻이 있고 부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성 명사겠고요. 남자 선생님은 Lehrer였다면 여자 선생님은 Lehrerin이 되겠고요. 남자 교수가 Professor였다면 여자 교수님은 Professorin으로 만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어에 Gesundheit라는 단어가 있는데 Heit 뭐 이렇게 끝나면 100%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Gesundheit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이 재채기를 에치 이렇게 했을 때 Gesundheit 뭐 bless you처럼 정말 상대방한테 건강하세요라고 이제 기원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Gesundheit라는 단어이고요. Entschuldigung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웅으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웅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거의 중성이더라라고 하는 게 국가에도 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중성이고요. 일본도 중성, 뭐 중국도 중성, 오스트리아 중성, 독일도 중성 이런데 대부분은 어떤 나라라고 하면 das, 그러니까 중성 명사를 가지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게로 시작한 명사 중에서 중성 명사 많은 편이 있고요. schen, lein, o, ment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중성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한번 보실까요? Korea, Deutschland, 한국과 독일 다행히 중성 명사고요. 게로 시작한 단어 Geschenk, 선물이란 단어이고요. Gemüse, 야채이고요. Getränk, 음료란 뜻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요. 선물의 종류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채소의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음료의 종류도 많은데 어떤 것을 대표해서 집합명사, 총칭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게로 시작하면서 중성이 많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schen, lein, o, ment로 끝나면 중성이었죠. 그래서 특이한 점이 Mädchen이란 단어가 독일어에 있는데요. 소녀,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자아이면 자연성을 따라서 여성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셴으로 축소시켰어요. 셴이 끝나면 이제 축소형 어미라고 해서 작은 것을 표현하는데 큰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작은 여자아이라는 의미로 셴을 붙인 거기 때문에 셴이 들어가게 되면 중성이다.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녀이지만 중성명사, Mädchen이란 단어가 있고요. Frau란 단어가 아까 아내란 단어인데 아내 말고 성숙한 부인 말고 결혼한 사람 말고 아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Fräulein, line으로 끝나도 축소형 어미라고 해서 작은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셴과 line을 붙였다 그러면 중성이 된다는 거죠. 전부 뜻은 여성이지만요. 그래서 아가씨도 중성, Fräulein 있고요. Foto는 o로 끝났기 때문에 중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것은 비분리 전철인데요. 일단 전철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 기본 동사가 있죠. 뭐 가다, 오다 이런 동사들 앞에 뭐가 좀 붙어 있다. 그런 것을 접두사 아닌 독일어에서는 전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타고 다니는 전철 이런 게 아니라 전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띄어져서 찢어져서 분리가 되는 애가 있고요. 절대 띄어지지 않는 애가 있어요. 띄어지는 애를 분리전철, 안 띄어지는 애를 비분리전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리전철이 붙은 동사를 우린 분리동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분리동사의 특징은 분리전철을 찢어서 맨 뒤로 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는 맨 뒤로 보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리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분리동사라고 하면 비분리전철이 붙은 동사가 되겠죠.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 전철이 구분되는지 안 구분되는지 비분리인지 분리인지 내가 왜 구분해야 되느냐? 강세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부정사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전철의 유무,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지 아닌지 그 유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음의 강세부터 살펴보시면요. 분리전철에는 강세가 있고 비분리전철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되겠네요. auf라는 거는 분리전철인데요. 그래서 강세를 가져요. 동사 원형을 읽으실 때도 aufstehen 이렇게 읽게 되는데 비분리 동사는 비분리 전철의 강세를 갖지 못해서 두 번째 음절에 보통 강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besuchen이 아니라 besuchen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발음이 너무 훌륭하진 않아도요. 강세만 잘해도 억양만 좀 잘 따라가더라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강세를 besuchen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besuchen 이렇게 읽으면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세가 중요하다는 점, besuchen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리전철은 강세가 있고 비분리전철은 강세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PP, 과거분사의 형태에서요. 분리동사에는요. 얘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원래 그 전철을 뺀 나머지 기초동사 있잖아요. 그 기초동사의 PP, 과거분사 앞에다가 그냥 원래 그 전철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gestanden이라는 동사, pp가 stehen이라는 동사의 pp인데요. 만약에 aufstehen의 pp는 뭐냐? 그러면 gestanden 앞에다가 auf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ge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중간에 ge가 들어갑니다. 근데 비분리 동사의 특징은요. pp를 만들 때, 과거분사를 만들 때 ge를 절대 안 붙입니다. 그래서 besucht도 아니고 begesucht도 아닙니다. 원래 이 suchen 동사라는 것의 pp는 gesucht이거든요. 그런데 besuchen의 pp는 ge를 빼고 besuch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e가 안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리전절을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투부정사를 만들 때 투부정사는 영어의 투부정사 같은 건데요. 투 띄고 동사 원형을 쓴 것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비분리 동사의 경우 쉬워요. 그냥 투 띄고 나머지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투 띄고 besuchen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오히려 분리 동사가 더 어려워져요. 이게 내가 원래는 분리 동사였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쭈를 추 띄고 aufstehen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를 전철과 나머지 동사 사이에 쏙 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써요. 한 단어로 aufstehen 이렇게 쓰게 돼요. 아, 쭈가 중간에 쏙 들어갔구나. 그럼 얘는 분리되는 동사였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분리 동사는 쭈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비분리 동사는 쭈 띄고 동사 원형, 나머지 일반 동사와 동일한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면 전철이 이렇게 다 있다고 봤을 때 뭐가 더 많을까요? 표를 보니까 비분리 전철보다 분리 전철이 훨씬 더 많죠. 그림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비분리 전철을 외우시는 게 낫겠죠. 비분리 전철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럼 그 8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8개가 배, 게, 엠프, ent, er, ver, zer, miss 8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외우는 방법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베개 비슷하죠? emp, ent 비슷하고요. er, ver, zer 한 번에 묶고요. 마지막에 miss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한번 지금 외워보실까요? 베개, emp, ent, er, ver, zer, miss 8개를 외워두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얘네들은 강세가 없겠구나. PP를 만들 때 개를 안 붙이겠구나. 투부정사 만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추 띄고 동사 원형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격지배 전치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3격 지배 전치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보셨던 뭐 미트라든지 아우스라든지 기초회화를 배우셨다면 어디서 많이 본 전치사들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3격 지배 전치사라는 걸 좀 외워둬야 얘네 다음에 관사를 똑바로 쓸 수 있겠죠. 격에 맞춰서. 그럼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고요. 폰이라는 친구에게 폰 밤 3개 주게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약간 귀엽게 마지막에 폰 밤 3개 주게 나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요. 앞 뭐부터라는 건 그대로 가고요. 폰도 그대로 갑니다. 뭐뭐의, 오브의 뜻과 from의 뜻을 2가지 다 가지는 폰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be가 바로 by, 누구네 집에, 어디 근처에 라는 뜻이 있고요. aus에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Ich komme aus 해서 출시를 나타내는 전치사 있고요. mit라는 전치사 있죠. 뭐뭐를 타고, 뭐뭐를 넣어서, 뭐뭐와 함께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it에 se가 들어갑니다. SE까지 들어가요. 영어의 since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예전의 시점부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할 때 seit 사용하고요. gegenüber인데요. 2번 들어가니까 여기도 gege 2번 들어갔어요. gegenüber라는 것은 건너편에라는 좀 길이가 긴 전치사이기 때문에 후치가 되기도 합니다. 명사 뒤로 가기도 해요. 수라는 것은 영어의 투랑 비슷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로 들어갔고요. nach도 뭐뭐 어디로 라는 뜻이 있는데 쭈는 일반 장소, 일반 건물을 얘기한다면 nach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서울로 간다, 독일로 간다 할 때 수를 쓰지 않고 nach를 쓰는 거고요. 여기에 nach가 있고요. 그리고 außer가 같이 걸립니다. außer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격 지배 전치사를 외우신다면 앞, 폰, 밤, 3개, 주게, 나우 이렇게 써보시고요. 하나씩 뜯는 거죠. 앞, 뭐뭐부터, 폰, 뭐뭐의, 뭐뭐부터, 그리고 be 하고 by, aus, m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글자씩 따가지고 찢어가지고 뜻도 외워주시고 종류도 외워주시고 10개, 3격 지배 전치사는 10개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4격 지배 전치사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7개가 있는데요. 뭐뭐까지부터 이렇게 7개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배고프다. 배고프다인데요. F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A로 시작하는 사격지배 전치사는 없지만 말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foot까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B는 bis, 뭐뭐까지이고요. A는 entlang, 뭐뭐를 따라서이고요. gegen, 뭐뭐에 대항하여 반대하는. ohne, 뭐뭐 없이. für, 뭐뭐를 위해서. 뭐시에, 뭐뭐를 둘러싸고, 뭐뭐를 돌면 이런 뜻이 있고요. durch는 뭔가를 통과하여, 통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is, entlang, gegen, ohne, für, durch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Beg of foot. 사격지배 전치사는 7개였습니다. 이제 3사격지배 전치사는요. 어떨 때는 3, 어떨 때는 4 나눠야 되는데요. 정지일 때는 3격지배, 이동일 때는 4격지배로 바꿔줘야 되는 전치사입니다. 종류는 9가지가 있고요. 일단 어떻게 외우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 아이와 주부입니다. 근데 독일어식으로 읽으려면은 한 아이 und Zvu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한 아이와 주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에서 하는 hinter, 뒤에 뒤로, 아는 2가지가 있지만 순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 어디 가에 가로 접촉해서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는 neben, 옆에 옆으로, auf, on 같은 접촉해서 위에 위로 있을 때 auf를 쓰고요. 안으로는 in이 있습니다. z는 zwischen, 사이로가 있고요. unter, 아래로, vor, 앞으로. 위버는 비접촉하여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위버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한 아이와 zu, 9가지 읽어주시면 되는데 hinter, an, neben, auf, in, zwischen, unter, vor, übe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잘 외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격지배 전치사인데요. 이격지배 전치사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지만 이것만 아셔도 왕초보 중간 아츠바이 수준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떻게 외울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그냥 말인데요. 자티마, 베베 있는 말 같죠? 자티마 아무런 뜻도 없고요. 베베도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에서 s는 statt, anstatt, 대신에라는 전치사를 줄인 거고요. 아는 außerhalb, 이외에, 외부에, t는 trotz,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는 innerhalb, 이내의 외부에서 außerhalb와 innerhalb는 반대말이 되겠죠? mit Hilfe는 뭐뭐의 도움으로, 뭐뭐로 인해서라는 뜻이 있고요. aufgrund,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라는 뜻이 있는데요. 2개 왜로 시작하는 거 순서 바꾸셔도 됩니다. wege는 뭐뭐 때문에, während는 뭐뭐 동안에. 그래서 zatima, we,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지배 전치사는 statt, 그다음에 außerhalb, trotz, innerhalb, mit Hilfe, aufgrund, wegen, währen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독일어 왕초보 탈출을 위한 암기 팁이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이제 핵심만 뽑아낸 건데 독일어 왕초보 탈출 시원스쿨의 강의를 들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직접 뵙도록 할게요. 꼭 수강 등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치스!